자, 두 번째 서로 가볼게요. 일단 사연자분이 없네요. 저한테 질문을 줬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진행을 해야겠죠. 예, 나중에 받아야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을 주신 우리 캐나다 건모외 오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국의 피가 흐르는 분은 맞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강남에 살다가 이분이 잘 사는 분이에요. 강남에 살다가 어, 나이 어릴 때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아예 그 캐나다에 정착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 그러니까 지금 군대도 안 가신 분인데 항상 이제 한국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런 약간 한국인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외국의 한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자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공감이 가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인민의 목을 매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있잖아요. 이 질문자는 예, 캐나다 시민권자. 그러니까 캐나다계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예. 저분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사는 캐나다 오고 싶어서 안달이지? 외국 오면 다 살만한 줄 아나?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도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한국 사람이 외국에 대한 환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근데 환상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환상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똘마니님 먹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국이 지금 존나게 빡시기 때문에 존나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환상을 가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뭔가 환상을 가진다는 건 현재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의 일에 대한 합격 항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시험생이라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한국에 사는 게 너무나도 빡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을 가면 여기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분들은 한국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야. 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막상 한국에서 좀 돈 많은 돈을 사시는 분들은 막상 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떠나기가 우리보다 수월하거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 대한민국에서 좀 알아주는 동네에 산다거나 나름 대한민국에서 나름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좋은 대학교를 갔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뭐 전문 직종을 가졌다거나 뭐 억대 영웅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외국을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 가는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왜냐? 나 한국에서 도저히 답이 안 보여. 이 비싼 집값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지? 결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애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을 해? 직장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 방송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게 다입니다,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그 욕구가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은 더 높겠죠. 한국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들리고 내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봐도 집값을 이렇게 어떻게 맞춰나가기 너무 힘들죠. 네. 내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수도권에 사시는 분 특히 그러는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어떻게든 빚내가 집 사놓을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수도권에는. 특히 서울권에는. 그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 사놓을 걸.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었으면. 이게 현실이 되었으면.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외국 문화의 좋은 점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저 2번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2번 1번도 있지만 2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 그러니까 뭐 TV에 나오는 뭐 외국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꽃보다 할배나 그 무슨 식당이었지? 윤식당인가? 그거 보면 나도 외국에 관심이 없지만 그거 보고 나면 외국에서 나도 장사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게 사람들이 외국 문화에 대한 환상과 기대치를 더 많이 올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뭔가 저 사람들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고 뭔가 바쁘게 살 필요가 없고 네, 맞죠. EBS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면 야 우리나라보다 다 낫네. 야 저런 나라 가서 한 몇 달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진다니까요. 그렇죠. TV나 방송 매체가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줘요. 나쁜 건 절대 안 보여줘. 여지껏 나쁜 걸 보여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나쁜 걸 보여줬던 현실적인 걸 보여주는 거는 세계는 지금 유일하게. 세계는 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나쁜 걸 안 보여줘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계는 지금이에요. 그게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세계는 지금은 보면 뭐 내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실제로 이제 현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뭐 취업 어렵고 아니면 뭐 전쟁 일어났고 아니면 시위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보여주는 게 없어. 무조건 좋은 것만. 무조건 좋은 점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마음을 품고 있어. 나도 저런 데 가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편하게 백발의 미녀들 보면서 시원한 바다의 어떤 푸른 포카리 스웨트 같은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여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해요. 당연히 들죠. 토론토 사세요. 가장 비싼 데 사시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다 설명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볼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보태볼까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만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멘탈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딜 가서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3번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야,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면, 야, 외국 나가봐. 한국이 반만 하면 돼. 근데, 우리, 뒷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현진이 봤을 때. 물론 그 나라 가서 열심히 살면 될 수 있겠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다르죠.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분야가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메리칸 드림, 캐나다 드림, 절메니 드림 다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칠바춘이 말 이건가요? 사실을 말해도 왜 자꾸 부정적이고 토다냐고 보나.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 공부하는 정도면 외국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못할까? 일을 못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한국에서 그만한 노력과 한국에서 갈 스펙만 이 정도 스펙이면 외국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거 굉장한 착각이라 봅니다. 왠지 아세요? 뭐 디퍼리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못 살면 외국 가도 못 살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외국 사시는 분들 좀 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없으면 외국 가면 더 비참해. 우리나라 자본주의지만 캐나다나 미국은 더 극한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아니 미국은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돈 없으면 아예 치료도 못해. 어. 아니 어디 가서 어떤 일 가지고 어떤 직업 가질 거며 집은 어디다 구할 거며 어느 주에 살 거며 어떤 기업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면 다 됩니까? 굉장히 무식한 방식 아닙니까? 월세로 거의 월급의 반을 가져간다고요? 한국의 전세 시스템이 진짜 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랑 캐나다는 어떤 방식, 일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 근무 시간 짧은데, 근무 시간 짧은 대신에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초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맥시멈으로 올려서 근무 시간이 짧은 거지. 우리나라는 일은 근무 시간이 긴데, 그렇다고 일을 막 12시간 동안 막 엄청나게 막 극한으로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사무실 같은 직장 다녀보면 10시간, 12시간 내내 막 그렇게 막 컴퓨터 보여잡고 일하지 않잖아요. 아,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3, 4시간 그냥 시간 뻐기려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근무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짧은 대신에 뭔가 성과를 안 내면, 일하면서 뭔가 성과나 그 어떤 목표치나 어떤 그 효율성을 못 나타내면, 그 다음날 못 나오는 거예요. You fire. 시간만 때우고 가버리면 you fire. 내일부터 몰고 못 부는 거야. 나는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기여하면서 뭔가 성과를 냈는데 옆에 사람 못 내. 그래서 내일 bye, see you tomorrow 하고 갔는데 그게 잡힌 인사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제 예전에 제 방송에 오신 그 슈나우처님, 슈나우처님 미국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미국 시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더 비참한 나라죠. 네,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천 없이 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각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땅이 너무 넓어요. 사람 한두 명 없어져도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요. 그 넓은 땅에.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40배 넓잖아요.
거의 주 하나가 우리나라 그 남한 땅덩어리만 한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원더랜드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지. 더. 어디 나라든 그냥 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뭘 열심히 할 거냐는. 가면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자리 잡을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왜 캐나다에서 막 자리 잡고 뭐 용조사라든지 뭐 배관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취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나름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투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간 거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특히 중요한 게 대중교통 이용 못 하잖아.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 차가. 네. 차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버스 타고 뭐, 환승하고. 그렇죠. 차 있어야죠, 당연히.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헬게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언어도 모르면 못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갔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현지인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 나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의 경치를 모르고 뭐 이렇게 문화를 하는 것도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가 안 통하면 뭐,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거기 간다 하더라도 그게 외노자예요, 외노자. 예,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간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외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 뭐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단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가면 이방인, 이방인. 현지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현지인을 더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더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그렇게 챙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외국을 가고 싶은 사람은 외국을 가도 돼요. 되는데 이제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준비라고 하면 언어도 당연히 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장점보다는 단점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문제예요. 좋은 점을 아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좋은 점을 아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점 알고 있어야 그거 정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알려고 하니까. 뭐 망했거나 실패한 사람 얘기는 안 들으려고요. 실패한 사람 얘기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외국 문화사의 단점을 먼저 알고 단점 찾아보면 많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안 알려고 하니까 안 보는 거지, 찾아보면 많아요. 내가 거기 갈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갈 만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여가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는 거지.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니 맨날 돈 없으면서 맨날 이민 가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외치기만 하면 뭐해? 뭐 돈 없으면 못 가는데. 네. 못 가요. 그림의 떡이야. 그러면서 한국 땅에 살고 있잖아. 왜냐, 자기도 못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못 가는 거, 언어 안 통하면 능력 못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냥 이민 노래만 누르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민을 한 번 가면 백을 못 해요. 백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깨지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깨지기 때문에. 보통 이민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그거죠. 이민에 실패한 경우. 근데 또 중요한 게, 고국에서 또 실패한 사람 또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어, 뭐 갔다가 뭐 잘못되면 뭐 다시 가면 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뭐 외우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원더랜드는 없습니다. 아무 단점도 없는 무결점의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우기에 너무 좋은 것만. TV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바보 상자의 원천. 자꾸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자꾸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환상만 끼게 만드는 바보 상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걸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